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자신이 바라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이 이 글을 쓰고 90년이 지난 후 2020년의 대한민국은 그가 그토록 바라던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저 돈 많고 군사력 강한 강대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고 다른 나라들이 모방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된 것이죠. 그럼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는 OECD가 최근 발표한 통계입니다. 한국의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42,000달러를 넘어서 일본의 41,000달러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식민지로 지배당했던 나라가 지배했던 나라를 추월한 세계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죠. 심지어 한국과 일본의 1인당 GDP는 앞으로도 계속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양한 국제기구들의 기준으로 봐도 한국은 선진국입니다. 한국은 IMF가 분류하는 선진경제국 39개국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선진국의 대명사인 OECD 회원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조직인 개발원조위원회 DAC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을 만큼 선진국이라는 뜻이죠. 일단 경제적인 면에서만 봐도 한국은 확실히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세계 1등 국가라고 자부하던 미국이 코로나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선진국들도 코로나에 속절없이 당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드라이브스루, 워킹스루 같은 창의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미국 언론은 전면적인 국경 봉쇄 없이 코로나를 진정시킨 유일한 나라라고 한국을 추켜세웁니다. 빌 게이츠도 셧다운 같은 폐쇄 조치 없이 대응하고 대규모 진단을 효과적으로 해낸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진단키트도 전 세계에서 요청에 쇄도하고 있죠. 한국 정부의 신속한 결정과 기업들의 발빠른 개발이 조화된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진 선진국입니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영화 기생충은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우리나라 배우들이 우리말로 연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한국적인 영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는 황금 종려상을 받고 미국에서는 아카데미 사상 최초로 영화가 아닌 외국어 영화로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말했습니다. 이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언과 같이 들립니다. K-팝도 마찬가지죠. BTS를 비롯한 한국 스타들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BTS의 위상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죠. 외국인 가수론 최초로 뉴욕 그랜드 센트럴 역에서 공연했을 뿐 아니라 미국 간판 토크쇼인 투나잇쇼에서 한 회를 통째로 BTS 편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최고 인기를 누리는 스타라도 한 편을 통째로 채운 적이 없었죠. 항상 한 편에 3명 이상이 나오는 쇼를 BTS가 단독으로 채울 정도였습니다. 역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발전되고 세련되고 멋진 것으로 전 세계에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죠. 넷플릭스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산 좀비 시리즈 킹덤도 그렇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그린 좀비 이야기에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죠. 기존 좀비물에서 볼 수 없던 배경, 탄탄하고 빠른 전개, 화려한 액션과 아름다운 장면 연출, 멋진 연기가 어우러져서 최고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문화도 이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한국의 교육은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지만 국제적인 평가는 사실 매우 좋습니다. OECD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이 평가에서 거의 매년 읽기, 수학, 과학 등 모든 영역에서 OECD 국가 중 항상 5위 안에 들어가는 교육 강국입니다. 한국의 높은 국민의식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증명되었죠. 한국은 사재기가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시민의식이 높다는 유럽 국가들도 사재기가 거의 일상화되었죠.
한국은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마다 항상 서로 단결해서 위기를 잘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한국의 국민의식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도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선진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들 중 경제 발전과 함께 민주주의를 제대로 안착시킨 유일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인들의 수준은 아직 기대 이하지만 말이죠. 한국의 치안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수준입니다. 사실 밤에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얼마 되지 않죠. 하지만 한국은 어디든 밤늦게 돌아다녀도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해외 여행객들에게도 한국은 안전하기로 유명한 나라죠. 해외에 잠시라도 살아본 사람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공기관 서비스의 품질과 속도는 세계 최고죠. 해외에서는 간단한 증명서 하나 발급받는데도 며칠, 몇 주, 심지어 한 달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서류는 신청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쉽게 인쇄할 수 있죠. 공공서비스는 품질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나라만한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편리하고 깨끗하기로도 유명합니다. 2017년 세계 대중교통을 비교 조사한 결과 서울은 전 세계 4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하철은 편리함과 청결도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죠. 다른 나라의 지하철과 비교해봐도 그 차이가 확실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배터리 등 각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 속도, 5G 도입 등 통신기술 관련해서도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죠. 앞으로 바이오, 에너지 등의 미래 사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전망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어느 모로 보나 당당한 선진국입니다. 물론 아무 흠없는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아직 문제도 많죠. 계속 악화되는 양극화 문제, 국민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정치, 북한과 관련된 안보 문제 등등 산재한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 산다는 북유럽 국가들도 나름의 문제가 있고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도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이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말고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미국은 자본과 군사력을 앞세워 힘으로 강요하는 국제사회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김구 선생이 말했던 앞선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가 자발적으로 따르는 리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의 힘, 군대의 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문화의 힘과 선한 영향력을 담고 싶어서 따르는 그런 나라 말이죠. 그렇게 한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한국은 이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선진국이니까요.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습니까? 그 뇌물을 깨세요.